안녕하세요. 남은장명철원입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박유진이라는 박유진이라는 유자는 이제 돌유자고요. 진짜는 이제 나아갈 진짜입니다. 그래서 박유진이라는 이름이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상으로 좋은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짓는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사항은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으로 좋은 이름을 이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 수리 성묘학에는 이제 음용오행이라는 부분이 있고 획수음양, 수리획수, 분파, 불용한자, 사주, 희용신 장명법, 본인 및 부모 사주 충하지 않은 이름을 짓는 부분이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박씨 이름을 짓는 경우에 이제 분파는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한자가 이제 박유진이 되는데 이제 박유진이 할 때 요 박씨도 나무목에 전복적으로 잘 갈라지고요. 유자도 이제 두 개로 갈라지고 진자도 좌우로 갈라지거든요. 이렇게 이제 성과 이름이 모두 좌우로 갈라지거나 상하로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갈라지는 걸 분파라 그러는데, 특히 이제 박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파, 성과 이름이 모두 좌우로 갈라지는 이름으로 장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 신경 써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유행, 사주 희용신 장명법이죠. 수리가 좋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제 80일 수리로만 이제 이름을 줘서 수리만 좋으면은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극히 드물게 있는데, 이름을 낼 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사주를 보고 이름을 짓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기타 장명법에는 다양한 주장이 있어요. 우리가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이 있고, 주역, 곡획, 대수, 실증, 자획자운행, 팔격, 신살성묘학 등 여러 가지 성묘학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박윤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한자 수리 성묘학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주역, 곡획 이런 신살 성묘학을 포함해서 차근차근 이제 좋은지 안 좋은지 감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유진이라는 이름을 한번 보죠. 자, 박은 이제 육획이에요. 그 다음에 유자는 이제 8핵이 되고, 나아갈 진자는 이제 15핵이 됩니다. 요 나아갈 진자가 성매 획수하고 한자 획수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든 박이 6핵이고 유가 8핵이고 진이 15핵이니까 이제 양으로서 이름 획수 음양상으로는 음양이 조화되는 좋은 이름이라고 이제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발음오행상으로 이제 보면은 상극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유진이 수토금금이 되거든요. 박이 수 받침이 이제 목에 있어서 수토금이 돼서 초성상으로는 수토금이 상극이고, 받침을 고랬을 때도 목토금으로 상극이 되고 수목토금으로 상극이 되기 때문에 심신파랑격으로서 이제 좋지 않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용을 따질 때 기역. 자, 기역은 이제 모고행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 티귿은 이제 화오행. 그 다음에 이응, 시읒은 이제 토오행. 시읒, 지읒, 치읒은 이제 금오행. 미음, 비읍, 피읍은 이제 수오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상생이 되는 이름 이제 구조로 줘야 되는데, 박이라고 하는 것은 박은 이제 미음이니까 비읍이니까 수고, 받침은 이제 기역이니까 목이고요. 유자는 토고, 진이라고 하는 것은 시읒, 치읒이니까 금에 해당이 돼서 이게 이제 수토금으로, 그 다음에 수목토금으로, 목토금으로 상극이 되게 돼서 문제가 있는 이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파되는 좋지 않은 이름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박자가 이렇게 있고요. 박, 그 다음에 유, 진자가 있는데, 박도 이렇게 좌우로 갈라지고 유자도 좌우로 갈라지고 진자도 좌우로 갈라지는 한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과 이름이 모두 좌우로 갈라지는 것은 분파라 그래서 친구 동료들과 형제들과 우애가 좋지 않은 이름으로서 인생을 살면서 이제 풍파가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박씨 남자 여자 이름을 장명할 때 분파를 무시하고 이름을 짓는 분들이 이제 일부 있는데 절대 분파가 되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불용한자 이름에 이제 불용한자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나아갈 진짜라고 하는 것은 불용한자입니다. 그래서 나아갈 진짜는 불용한자로서 중도 좌절의 암시가 있고 인덕이 없고 배신을 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아갈 진짜를 일어나 쓰는 것은 바람스럽지 않다. 물론 불용한자라고 해서 꼭 이름에 사용하지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주 희용신 장명법이죠. 예를 들어 한번 들까요? 자, 나중에 이제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런 사주였다. 그러면은 박유진이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일까 한번 보실까요? 병이 자 5월에 태어나서 또 5시에 태어나서 엄청 사주가 더운 모습입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수오행이나 그 다음에 이제 금오행이 이제 좋은 균이 되겠고요. 이제 습토오행도 좋은 균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자를 습토나 조토로 가르는 것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주에 수라든지 금오행을 가진 한자로서 이름을 줘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도울유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오행을 가진 한자로서 사주에 나쁜 한자가 되겠고 또 이제 나아갈 진짜는 토오행을 가진 한자거든요. 그래서 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습토는 좋은데 조토는 나쁘기 때문에 이게 나아갈 진짜는 불용 한자로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한자는 이제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박유진이라는 이름은 사주에도 맞지 않는 그런 좋지 않는 이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리상 이제 좋은지 여부 여러분들이 이름을 질 때 박이 이제 6핵이고요. 그 다음에 유가 8핵이고 진짜가 이제 15핵이 됩니다. 그러면은 수리상으로 초년, 장년, 중년, 말년을 따질 때 유하고 진, 즉 첫 번째 이름과 두 번째 이름 획수를 합한 거, 그 8하고 10을 합하면 23핵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초년운이 돼요. 원격이 됩니다. 23핵이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년운, 형격은 6핵하고 8핵을 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14핵이 돼서 나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격이라고 하는 장년운이라고 하는 것은 성씨 획수에다가 첫 번째 이름 획수를 합한 것이 형격이 되기 때문에 14핵으로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년운세는 이제 성씨 획수에다가 두 번째 이름 획수를 합한 거예요. 박이 6핵이고 진짜가 15핵이니까 합치면 21핵이 되겠죠. 그래서 중년운세는 이격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말년운세는 정격은 6하고 8하고 15핵을 모두 다 더하니까 29핵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년운세는 29핵으로 좋다. 어쨌든 이 사주에는 초년운세는 23핵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년 형격이라고 하는 것은 14핵으로서 좋지 않아요. 이상격이면서 파괴운입니다. 일시적인 성공은 이루겠으나 매사가 분리되는 흉한 수이다. 노력에 비해서 대가가 좋고 공이 없으니 매사가 뜻대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실패, 공고, 병역 등의 애군이 따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년운세는 이제 21핵 자립격으로서 좋은 이름이 되겠고, 말년운세는 이 성공격으로서 좋습니다. 어쨌든 한자수리 성묘학으로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름을 진 한자수리 성묘학으로 이제 박유진이라는 이름이 이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역 성묘학, 곡핵 성묘학, 대수, 실증, 자획, 팔격, 신살 성묘학 그런 부분에 관해서 박유진이라는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짓는 이제 방법에는 아주 다양한 주장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이 이제 전문지 알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은 아주 이제 기초적인 성묘학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무조건 이제 100점이 나와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박유진이나 이음에 대해서 평가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음용에서 상생이 된다, 사주상 좋은 이름이 돼야 된다, 수리상 초년, 장년, 중년, 말운세가 좋아야 된다, 획수명상 좋아야 된다, 분법 해명이 되지 않아야 된다, 불용한자가 들어가지 않은 이름으로 줘야 된다, 본이나 부모 사주와 충하지 않은 이름으로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뜻이나 어감이 좋은 이름을 줘야 된다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무조건 100점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성묘학 이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광미, 업성, 신살, 팔교, 구공, 육효, 대수, 자획, 실증 뭐 이런 다양한 성묘학 이론이 있으니까 이런 성묘학에 이제 한 10개 정도 좋으면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박유진님이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서는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다른 성묘학으로는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연속해서 이제 평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 상호, 집주소, 가게, 공장소가 좋은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라밀 상명철학관 원장님한테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뭐 수맥과 백송과 궁금하신 분들은 대한수맥감정원에 연락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무료 이사결혼 개업택일은 특별 회원만 카페에서 무료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이름풀이는 이제 일반 회원은 2개 성명학으로, 특별 회원은 총 7개 성명학으로 무료 감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장명 개명 사주궁합 택일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명철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박유진이라는 이름을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상으로 좋은지 일단은 감정을 좀 해드렸고요. 이게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박유진이라는 한자 이름을 이제 다양한 성묘학으로 감정한다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상으로 박유진이라는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제 감정을 해드렸으니까 여기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지난번 동영상을 한번 좀 보시면 좀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박씨 여자의 음용오행, 발음오행, 소리오행상 이제 장명이나 개명이 가능한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발음오행상 목오행은 기읍 키읔이고요, 화오행은 니은 디귿 리을 티귿이고, 토오행은 이응 히읗이고, 금오행은 시읒 지읒 치읒이고, 수오행은 이제 미음 비읍 피읍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짓는 경우에 발음오행상, 음용오행상 이제 상생이 되는 이름으로 이제 지을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시성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이름으로 일단 장명이 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박규리 할 때, 자 박은 이제 수고, 규는 이제 목이고, 리는 이제 화니까 수목화로 상생이 되는 이름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박가영이라 그랬다 그러면은 수, 목, 토가 돼서 이것도 상생이 되는 좋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목토가 목하고 토가 상계에서 나쁜 게 아니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을 말하고, 목은 나무를 말하고, 토는 흙을 말해요. 즉 물을 머금은 나무가 땅에다 뿌리를 내려야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음용행상 박가영이, 뭐 박가은이, 박가율이 이런 이름들은 다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경이 할 때, 이거는 이제 수목목이니까 이것도 이제 좋은 구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박가자 다음에 민도 올 수 있어요. 수목수가 되죠. 이렇게. 근데 이제 박가자 다음에 못 오는 게 박가성이, 아니면 이제 박규성이라고 할 때, 규자하고 시읒지읒, 규는 이제 목이고 시읒지읒자는 금이니까 상극이 돼서 그 흑자가 온 다음에 시읒지읒 치읒자는 이제 못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박시성의 이제 니은디귿 리을 티귿자로 이제 시작하는 이름도 이제 장명이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다연이 할 때, 자, 박은 박시성 밑에 이제 박은 수고요. 기역 받침이 있어요. 기역은 목이거든요. 그럼 다자는 화고 연자는 토니까 박다연은 수목화토로 상생이 되는 좋은 이름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박태영이라든지 박태희라든지 전부 다 이제 상생이 되는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경이 할 때 이거는 수목화 이렇게 상생이 되니까 좋은 이라고 목화 이렇게 상생 좋은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박다나 이것도 목화화 이렇게 되겠죠. 받침을 고려해 받침하고 성하고 상생을 고려했을 때. 그런데 이제 다민 이거 안 되겠죠. 다자 다음에 미음 비읍 피읍자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다성이 할 때 다자 다음에 시읒지읒자가 못 오기 때문에 처음에 니은디귿 리을 티귿자가 오고 나서 올 수 있는 구조가 있고 올 수 없는 구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시성의 이응 히읗자로 시작하는 이름은 장명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박유현이다, 박은우다, 박연우다 할 때 여기 이제 박은 이제 수고, 기역은 목이거든요. 유자는 토고 현자는 토예요. 그러면 수목토가 됩니다. 이거는 수목토가 돼서 상생이 되는 이제 좋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이름을 짓는 분들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박시성의 니은디귿 리을 티귿자가 못 온다든지 이응 히읗자가 이제 못 온다고 막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아마추어들 얘기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대신 예를 들어서 박시성 다음에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박유진이 같은 이름 구조는 안 되는 거예요. 이응 히읗자가 왔을 때 그 다음에 이응 히읗자가 반드시 와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시성의 시읒지읒자로 시작한 이름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박시성의 박소윤이 소윤이, 지윤이, 채윤이 할 때 시읒지읒자로 시작한 이름은 다 장명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박채정이도 가능한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박서경이가 됐다 이런 구조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서자하고 경자는 근근목이 되고, 박서나 이것도 안 되는 거죠. 화급금 하니까. 그래서 그 이름 첫 번째 이름이 오고 두 번째 이름 오름도 상승이 되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음 비읍 피읍으로 시작한 이름, 이거는 얘가 명준이 미소리 할 때 미음 비읍 피읍자로 시작한 이름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이제 박시성의 지을 수 있는 이름 구조는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럼 예를 들어서 박시성의 장명 가능한 이름은 예를 들어보면은 은우, 은영이, 은혜, 유은이, 유영이, 유연이, 유화 이런 이름들, 유한이, 그다음에 혜인이, 혜원이, 혜은이, 아은이, 아온이, 아현이, 아임이, 그다음에 하영이, 하율이, 하연이, 하원이, 하율이, 해율이 이런 이름도 다 장명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박연우라고 했을 때, 박유아라고 했을 때 박시성이 수고, 받침이 목이니까 여기 토토가 오게 되면은 수목토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수목토는 술은 물이고 목은 나무고 토는 흙인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으면 나무가 땅에다가 이렇게 비가 막 내려와서 나무가 있는데 이게 땅에다 뿌리를 내려 잘 자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목토라고 하는 것은 박연우, 박하율이, 박유화처럼 수목토라고 하는 것은 음용행상 상생이 되는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효연이, 희의, 희율이, 연호, 연하, 현영이, 그 다음에 이제 소림이, 소루, 소룡이, 소룬이, 소륜이, 서화, 서영이, 서은이, 서한이, 서윤이, 설이, 세윤이, 세희, 세화, 세임이 이런 이름들도 전부 다 장명이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송이, 소륜이, 송이, 성화, 수연이, 수민이, 수빈이, 수환이, 승아, 시울이, 시연이, 시은이, 시에, 재민이, 재빈이, 재미 이런 이름들도 다 장명이 가능하니까 박주운이, 주희, 주화, 주한이, 주희,
채영이, 채유리, 채희, 채아, 뭐 초민이, 초아, 초빈 이런 이름도 다 장명이 가능한 이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박지유, 박지혜, 박차영이, 박차윤이, 그다음에 이제 박시성이 이제 니은일 티귿자로 시작한 이름이 장명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박로이라고 했을 때, 박로용이라고 했을 때, 박은 순대, 비읍은 순대, 박자의 기역자가 목이거든요. 그러면 로가 화고 시가 토니까 수목화토 상생이 된다, 목화토로 상생이 된 좋은 이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박성의 니은일 티귿자로 시작한 이름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루영이, 루한이 뭐 이름들이 있겠죠. 박루교, 그다음에 민채, 민주, 민진이, 뭐 미소, 미소리, 민채, 미교, 미소리는 가능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영이, 가율이, 가연이, 가은이 이렇게 할 때 박시성의 박가영이다. 그러면 이제 박이 수고, 그다음에 기역이 목이고 또 가자가 목이거든요. 영자가 토고. 그러면 이제 수목토가 되겠죠. 그래서 수목토라고 하는 이름은 기본적으로 이제 음용오행상 상생이 되는, 이제 목하고 토가 극하니까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을 머금은 나무가 물이 있어야 되고 땅에다 풀을 내려 잘 자라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끔 보면 수목토를 나쁘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아마추어들 얘기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수목토가 선생님은 좋다 이러는데 일부 안 좋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웃으면서 그러거든요. 제가 아마추어들까지도, 저는 프로인데 아마추어들 생각까지 일일이 다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답변합니다. 네, 농담이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질 때 지금 음령오행상 이제 상생이 되는 이름을 줘야 된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으니까 이름을 지실 때 음령오행상 상생이 되는 이름을 짓도록 이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박시성 수리액수 80일 수리상으로 좋은 이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연속해서 이 박유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자사주, 주역성명화, 곡획, 대수, 실증, 자획자운행, 팔격, 신살성명화, 다양한 성명학으로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 상호, 집주소 궁금하신 분들은 가람이로문자 장롱철학관 원장님한테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좀 바라고요. 수맥 처방 백송가금 대한수맥 감정원에 문의를 좀 해보시기 좀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름풀이라든지 이사, 결혼, 개업, 퇴길은 카페 게시판에 질문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사, 결혼, 개업, 퇴길은 이제 특별 회원만 무료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 이름풀이는 기본적으로 일반 회원은 2개의 성명학으로, 그 다음에 특별 회원은 총 7개의 성명으로 감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생아, 장명계명, 사중갑, 퇴길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 장명 철학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박씨 여자 80일 수리 성명학으로 이제 좋은 이름 짓는 이제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이름을 짓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이 부분은 7개 부분은 무조건 100점이 나와야 된다고 설명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명학에는 다양한 주장이 있어서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을 포함해서 총 7개의 성명학으로 박유진이라는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거 지난 시간에 이제 박유진이라는 이름이 한자 수리 성명학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감정을 해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 이제 동영상 한번 보시면 좀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박씨 여자 이제 80일 수리 성명학으로 이제 좋은 이름을 이제 짓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80일 수리로 이름을 짓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서점에 가셔가지고 아무런 책이나 성묘학 책을 한 권 사시면은 모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0일 수리로 좋은 이름 짓는 이런 이제 방법은 아마 서점에 가서 한두 시간 정도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은 뭐 기본적으로 요거는 다 질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제 카페 게시판에 무료 이름 풀이 질문하시는 분 가운데서 이 수리도 안 맞춰가지고 이름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본인 이름을 개명하려고 그러는데, 아이 이름을 질래 그러는데, 본인 이름이나 아이 이름이 수리도 안 맞는 이름을, 저서 이름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서점에 가서 한 시간 어떤 성묘학 책을 한 권 잡으시고 한두 시간만 읽어보시면은 이 수리상으로 80일 수리상으로 좋은 이름 짓는 거는 누구나 다 박사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 카페에다가 질문하실 때 수리도 맞지 않은 이름을 좀 가능하면 질문하지 않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수리는 다 맞는데 내 이름이 지금 사주의 좋은 이름인지 나쁜 이름인지 아니면 다른 성명학으로 예를 들어서 뭐 주역 성명이라든지 팔격이라든지 곡격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성명학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좀 물어보셔야 되는데 수리도 80일 수리도 나쁘게 해서 이름을 질문하니까 기초적인 사항만 이제 감정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어쨌든 서점에 가셔가지고 한두 시간 투자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이것만 보시면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씨가 6핵이고요. 유자가 이제 8핵이고 진이 15핵입니다. 그래서 성명학 획수하고 성명학 획수하고 획수는 이제 원핵이고요. 우리가 이제 한자 획수는 이제 필핵이라 그래요. 필핵. 이건 옥편 획수죠. 필핵은 이제 옥편에 나오는 이제 획수입니다. 성묘학은 이제 이 옥편 획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원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초년 원형이정, 그러니까 사격 성명학, 80일 수리 성명학 이런 성명을 따질 때 초년운세, 즉 원격은 유하고 진, 첫 번째 이름과 두 번째 이름을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8핵하고 15핵을 합치면 23핵이 돼서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장년운세는 이제 성씨, 박씨 성씨에다가 유자, 첫 번째 이름 획수를 더한 거예요. 14핵으로 이건 나쁩니다. 중년운세는 이격으로서 성이 박씨고 진짜가 15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친 거죠. 21핵으로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말년운세는 성씨 획수에다가 첫 번째 이름 획수 유자 획수, 두 번째 이름 획수 15핵 다 더하면 28핵으로서 29핵으로 좋은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80일 수리상으로 좋은 이름 짓는 방법은 이렇게 짓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보통 이제 두자 이름이죠. 두자 이름 짓는 경우에는 이런 방법 여러 이름을 지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떤 구조로 지면은 수리상으로 좋게 나오는지 한번 따져보죠. 일단 박씨 성씨 획수는 무조건 6핵이 되겠죠. 첫 번째 이름 획수가 5핵이고 두 번째 이름 획수가 2획, 10획, 12획, 18획이 되면 수리상으로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세상 세자라는 게 이게 5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어지린자라고 해서 사람 어지린자가 2획인 한자가 있어요. 그러면 5획하고 2획을 더하면은 수리가 여기 좋다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따져볼까요? 자, 6획, 5획, 2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자에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초년운세는 7획으로 좋고 6획하고 5를 더하면 11획으로 좋고 6획하고 2를 더하면 8획으로 좋고 다 더하면 이제 13획으로 좋게 작용하겠죠. 이상과 같이 첫 번째 5획이 올 때는 두 번째 2획이라든지 10획이나 12획, 18획이 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10획이 오면은 두 번째 5획, 7획, 15획, 19획, 23획이 오면 된다 그러는. 예를 들어서
은자가 이제 10획이거든요. 은행 은자가. 그 다음에 이제 우자가 7획이에요. 그러면 6, 17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 한번 보죠. 6획에다가 10획에다가 7을 더하면은 초년은 17획으로 좋고 장년운세는 16획, 중년운세는 13획, 만년운세는 23획으로 좋습니다. 수리상으로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박은우라는 이름은 이게 사주에 화가 종유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자, 은의 은자는 불기운을 갖고 난 자고, 이 도루자도 이제 화오행, 불기운을 갖고 한 자니까 사주에 화가 좋으면 쓸 수 있는데, 지난번 시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이걸 이제 박윤우라고 하자.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게 6획, 10획에 7획이 되는데 이 윤자가 일륜 윤자가 이렇게 좌우로 갈라지거든요. 또 도우루자도 좌우로 갈라져요. 또 박씨도 좌우로 갈라. 이게 분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은의 은자는 위아래로 갈라지니까 박은우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갈라진 한자가 아니니까 이거는 사주에 화가 좋으면 쓸 수가 있는데, 박윤우처럼 설사 숫자가 맞는다 하더라도 성과 이름이 모두 좌우로 갈라지면 쓸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2획이 오면은 2회, 5획, 11획, 17, 19, 23회, 7획이 오는 경우에 10획, 11획, 18획이 오는 경우에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9획이 오는 경우에는 2획, 9획, 24.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영자다, 영인이다 할 때 영자가 이제 9획이거든요. 인자가 2획이니까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영연이다. 그것도 9획이니까 쓸 수 있는데, 요 영연할 때 이 넓을 연자, 뻗칠 연자하고 영자도 모두 좌우로 갈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분파가 되기 때문에 쓸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이름을 질 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박씨는 분파되는 이름으로서 성과 이름이 모두 좌우로 갈라지는 한자로서 이름을 줘선 안 된다.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2획이면은 5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획에 2획인 인자가 이렇게, 그 다음에 영자가 있다. 그러면 이제 박인영이다. 그러면은 6획에 2획에 9획이니까 초년은 11획으로 좋고 8획으로 좋고 15획으로 좋고 전체가 17획으로 수리가 좋은 거거든요. 어진 사람 인자는 이 모고행 갖고는 한자고, 영자는 이제 화용 가진 한자니까 사주에 목화가 좋으면 쓸 수 있다. 대신 뭐냐면 인자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원숭이 띠거나 원숭이 일에 태어나거나 부모가 원숭이 띠생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은 이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가 좀 있거든요. 거기에다 질문하실 때 좀 수리는 좀 맞춰서 질문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80일 수리 이상으로 나쁘면은 무조건 나쁜 거거든요. 근데 나쁜 이름을 이제 감정하면 서로 시간적인 낭비가 되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은 이게 내 이름이 내 사주에 맞는 이름인지, 이게 어디서 졌더니 뭐 박은우라고 이름을 여기 이제 박은우라고 이 박은우라고 이름을 줘 왔는데, 이게 수리는 맞고 분파도 안 되는데 이게 내 사주에 은의 은자는 화, 도우루자는 화용 가진 한자인데 내가 사주에 화가 좋은 기운이 되는 사주인지 나쁜 기운이 되는 사주인지 그거를 이제 물어보시는 게 빠른데, 수리도 안 맞춰가 질문하다 보니까 서로 시간 낭비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박수성 이름을 질 때 좀 그 부분을 수리는 조금 한번 정 안 되시면 서점에 가서 한번 보시든, 아니면 여기 보면 이제 제 블로그나 카페, 유튜브에 보면은 성씨별로 수리상으로 좋은 이름 짓는 방법은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을 좀 읽어보시고 이름 지신 다음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전화, 상호, 집 주소, 공장 궁금하신 분들은 가라미로 장명철학관 원장님한테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수맥이나 백수전가 궁금하신 분들은 대한수맥감정원에 문의를 좀 해보시기 일단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이름풀이 궁금하신 분들 네이버 카페, 나은 카페, 남은 장명철학관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고,
무료 이사 결혼 개업 되기를 이제 카페 게시판에 질문해 주시는데, 이거는 이제 특별 회원만 무료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생아 장명 개명 사중합 태길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좌우노행 희용신 장문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이라는 이름이 사주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지을 때, 박씨 이름을 지을 때 가장 이제 기본 주의해야 될 사항이 분파. 박씨가 성이 좌우로 갈라지기 때문에 이름도 모두 좌우로 갈라지는 이름으로 장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분파되는 이름을 짓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좌우노행 희용신 장명법, 사주에 맞지 않는 이름을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희용신 장명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짓는 방법에는 다양한 주장이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한자 사주 순위 성명학은 아주 이제 기초적인 이제 사항이고, 그 외 주역, 곡획, 대수, 실증, 자획, 자운행, 팔격, 친살 성명학, 이런 여러 가지 성명학이 있는데, 박유진이라는 님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연속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번 시간에 이제 박유진이라는 님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한자 수리 성명학으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 동영상을 좀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좌우노행 성명학, 그 다음에 사주 장명법이라고 그래도 하고, 희용신 장명법이라고 하는데, 장명이나 계명의 가장 기초적인 이제 사항은 사주를 분석해서 사주의 좋은 균을 가진 한자로 이제 장명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좌우노행 성명화, 희용신 장명법, 이제 사주 성매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질 때 사주를 보고 이름을 줘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 보시면 돼요. 사주에 맞지 않는 이름을 짓는 것은 이제 바람스럽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희용신을 잡는 방법에는 이제 억부용신법, 뭐 조용신법, 통관용신법, 합격, 종격 사주,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사주의 희용신을 잡을 때 이 부분을 모두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희용신을 좀 잡아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제 억부용신과 이제 조용신의 이름을 잡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박유진이라는 이름이 다음 사주에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울유자는 좌우노행상 화우행을 가진 한자고요. 나아갈 진자는 토행을 가진 한자라고 지난번 시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나아갈 진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용 한자이기 때문에 불용 한자라고 해서 이름에 이제 사용하면 안 되는 한자이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은 빼버리고 어쨌든 사주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가지고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이 이제 자월에 태어나서 이 수목 기운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좋은 기운은 이제 화오행이나 토오행이 이제 좋은 기운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도울유자는 이제 화오행 가진 한자니까 사주에 좋고, 나아갈 진자는 토오행을 가진 한자니까 사주에 좋습니다. 물론 지난번 시간에 설명했습니다만 박유진이라는 이름은 분파, 성과 이름이 모두 좌우로 갈라지는 한자 이름이기 때문에 나쁘고, 두 번째 분파된 이름이 나쁘고 수리상으로도 나쁘기 때문에 나쁜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사주만 갖고 본다 그러면은 아래 사주에는 있을 유자라든지 나아갈 진자를 쓸 수가 있는데, 나아갈 진자는 이제 불용 한자이기 때문에 이름에 안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주를 한번 보죠. 기토일간이 미월에 태어나서 사와 오화가 있어서 사주에 화토기운이 엄청 강한 사주가 됩니다. 그러면 사주의 좋은 기운은 이제 금오행, 이제 수오행이 사주에 좋은 기운이 되겠죠. 여기서 유자, 도울유자는 화오행을 가진 한자로서 사주에 나쁘고, 또 나아갈 진자는 이제
나아갈 지체는 토행 가진 한자로서 사주에 나쁘기 때문에 이거는 수리도 안 맞고 분파가 되긴 됩니다만 어쨌든 사주에도 맞지 않는 아주 나쁜 이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주에는 유진이가 좋을까 한번 보실까요? 정일간이 묘월에 태어나서 본인을 도와주는 이제 화토 목화 기운이 강하니까 신강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요 유자 도울유자는 화오행으로서 사주에 나쁜 기운이 되니까 아래 사주에는 도울유자를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주는 어떨까요? 신금이 수월에 태어나서 금기운이 토금기운이 아주 강하네요. 그러면 사주의 좋은 기운은 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목오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오행이 좋게 작용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박씨 여자 이름을 질 때는 이 사주에는 화라든지 목이라든지 수기운을 가진 한자로서 장명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아갈 진자는 토행을 가진 한자니까 사주에 나쁜 기운을 가진 한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름을 짓는 경우에 사주를 보고 이름을 지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걸 설명해드린 것은 제가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무료 상담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주도 맞지 않는 이름을 줘서 제 카페 게시판에 이제 질문하시는 이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사주상으로 여러분들이 맞는 한자 이름으로 이제 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뭐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박유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음령오행상 박씨의 장명가는 여자 이름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 80일 수리 박씨 여자 수리상으로 좋은 이름 짓는 방법에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주 시용신 잡아서 사주에 좋은 균을 가진 한자 이름을 짓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한자 수리 성명은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주역, 곡획, 대수, 실증, 사획자연행, 팔격, 신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차근차근 박유진이라는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제 전화번호, 상호 집주소, 공장 사무주소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무료 상담한다 그러니까 가람이름 장명철학관 원장님한테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수맥 처방 백성각도 대한수맥감정원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좋은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일반 회원은 2개 성명학으로, 특별 회원은 총 7개 성명학으로 무료 감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 이사, 결혼, 개업, 퇴길은 특별 회원만 무료 상담하고 있으니까 질문하시면 되겠고, 신상아 장명, 개명 사중합 퇴길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장명철호입니다. 박유진이라는 한자 이름을 다양한 성명학으로 이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곡획 성명학으로 이제 풀이를 해드렸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박유진이라는 한자 이름이 주역 성명학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좀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지난번 시간에 설명한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사로 좋은지 안 좋은지 설명한 내용이니까요. 지난번 동영상을 좀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유진이라는 이름이 이제 주역 성명학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박이 6핵이고, 그 다음에 유가 8핵이고, 진이 이제 15핵이 되니까 수리상으로 초년은 23핵, 형격은 14핵으로 나쁘고, 입격은 21핵으로 좋고, 정격은 이제 29핵으로 좋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1세에서 23세까지는 수상건깨로 이렇게 좋지는 않네요. 네, 풍산점깨로는 좋고, 수풍종도 좋고, 풍수한으로 좋고, 뭐 수풍종으로 좋고, 손위풍으로 좋고, 수풍종으로 좋고, 손위풍깨로 좋으니까, 박유진이라는 이름을 이게 한자 수리 성명으로 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주역기상을 풀었을 때는 총 이제 한자 주역기 8개 가운데서 7개가 좋음으로 이제 일단은 좋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세에서 23세까지는 수상건깨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좋지는 않네요. 어쨌든 간에 뭐 가장 어려운 시기로 상으로 할 것 없이 고난을 당하는 상이다. 그 다음에 절도 있고 참을성 있게 대처하여 순조로운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고, 도움 받을 처지도 못 되고 최고로 힘든 상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1에서 30세까지는 이제 풍산용계가 나와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세에서 40세까지는 이제 수풍정계가 나와요. 수풍정계라고 하는 건 좋은데, 기본 방향은 좀 바꾸지 말고 조금씩 발전 지향적으로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0에서 50세까지는 이제 풍수한계로 좋다. 이웃을 살피고 만일을 이끌어주니 널리 후세까지 본비가 될 사람이다. 그 다음에 40에서 45세까지도 역시 기본 방향은 좀 바꾸지 말고 조금씩 이제 발전 지향적으로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0에서 55세까지는 손위풍계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사행을 하는 바이며 뜻한 바를 이제 소신껏 밀고 나가는 형상이다. 그 다음에 55세 이후를 보면 수풍정계, 기본 방향 좀 바꾸지 말고 조금씩 발전 지향적으로 사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55세 이후에 손위풍계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사행하는 바를 바이며 뜻한 바를 소신껏 밀고 나가는 형상이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글 이름을 주역계로 한번 풀어보죠. 이제 박이 7액이고 유가 5액이고 이제 진이 5액이 돼요. 그래서 원격은 10액이고 형격이 12액, 이격이 12액, 정격이 17액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역기상으로 보면은 이제 1에서 23세까지 내택규매로 좋고, 30세까지 내택규매, 진일액계는 별로 좋지 않고, 내천내장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 내풍한계로는 이제 좋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글 주역계 가운데 박유진은 8개 가운데서 4개가 이렇게 좋거든요. 근데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자 주역계 8개 가운데서 7개가 좋으니까 총 16개 가운데서 11개가 좋으니까 주역계상으로는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세에서 23세, 30세까지는 내택규매거든요. 그래서 분에 넘치는 허영과 사치를 멀리하면서 위보다는 아래를 보고 생활하면 후회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무난한 어떤 괴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인에게는 이제 우레가 막 울리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유혹과 허영에서 벗어나서 자리 혼자 외롭게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그 다음에 30에서 50세까지 위험한 조짐을 느끼지 못하고 화근이 될 만한 곳을 움직이면 위험을 피할 길이 없다. 그 다음에 40에서 55세까지 내천대장계, 이것은 이제 길이 아닌 길을 가지 마라. 현재는 지킬 수 있으나 큰 이제 소득이 없고 큰 소리를 치는 것만큼 결과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천대장계도 50에서 55세 내천대장계인데, 작은 것을 취할 수 있어 큰 것은 작은 것을 포기하고 큰 것을 취하라. 그다음에 55세 이후에는 이제 내풍한계가 됩니다. 그래서 강한 기운은 이제 위로 향하고 유한 기운은 아래로 향하는 것처럼 상호간의 조화를 이루면은 적당한 위치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내풍한계는 이제 괜찮은 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호간의 이제 조화를 이루면 적당한 위치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박유진이라 이름을 한자 주역계 또 한글 주역계로 이렇게 풀이를 해드렸습니다만은 한자 주역계는 8개 가운데서 7개가 좋고, 한글 박유진은 8개 가운데서 4개가 좋아서
총 16개 가운데서 11개가 좋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면은 주역계 상으로는 괜찮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주역계가 좋다 그래서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으로 100점짜리 이름이 나온 다음에 뭐 곡획 성묘라든지 주역 성묘를 좋아야 되는 것이지, 주역 성묘를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수리가 나쁘다든지 한자 사주에 나쁘다든지 분파가 된다든지 이상과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좋지 않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장명법은 수많은 주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경우에는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상으로는 무조건 100점이 되는 이름을 짓고, 기타 성묘학도 최소한 10개 정도 이상 좋은 이름으로 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 집주소, 공장 주소 이런 게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가람이루무 장명 철학관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고, 무료 상담 한다니까 한번 연락을 해보시고요. 수맥이나 백성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대한수맥감정원에 연락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식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고요. 이사, 결혼, 개업, 퇴길은 특별 회원만 카페 게시판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장명, 사주갑, 퇴길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은 장명 철학원입니다. 계속해서 지난번 시간에는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으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짓는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상으로 좋은 이름을 짓는 겁니다. 이게 음용오행이라든지 획수, 수리획수, 분파, 불용, 자운오행, 희용신 장명법, 그 다음에 이제 본인 및 부모 사주와 충하지 않은 이름으로 짓는 것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성묘학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상으로 이제 박유진이라는 이제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평가를 해드렸고, 또 이제 주역 성묘학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이제 평가를 해드렸고요. 곡획 성묘학으로도 평가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박유진의 한자 이름이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 주역 성묘학, 곡획 성묘학상으로 좋은지 여부는 지난번 동영상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대수 성묘학으로 박유진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박유진이라는 이름을 이제 한자 수리 성묘학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이제 풀이한 내용은 지난번 이제 동영상에 있으니까요. 지난번 동영상을 이제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박유진이라는 이름은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상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고 설명해드렸고, 그렇다면 이제 대수 성묘학으로는 어떨까?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이 6핵이고 유가 8핵이고 이제 진이 15핵이 됩니다. 그럼 선초는 30세까지 운세는 이제 8대 15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후운 31세 이후의 운세 흐름은 이제 6대 23수가 돼요. 그래서 8대 15수가 되면은 이제 재물 운세가 좋다. 그 다음에 수명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운세도 좋고, 자손 운세도 좋은 이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세의 이후의 운은 6대 23수에 해당이 돼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물 운세 좋고, 수명 운세 좋고, 결혼 운세 좋고, 자손 운세가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상으로 박유진이라는 이름은 문제가 있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음흉행도 맞지 않고 사주도 맞지 않고 수리도 나쁘고 분파가 돼서 나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설사 대수 성묘학으로 요 박유진이라는 한자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대수 성묘학으로 아무리 좋다 그래도 이것은 이제 문제가 있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대수 성묘학상으로는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짓는 경우에 좀 종합적으로 좀 이름을 이제 지실 필요는 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의 동네 철학관이나 아니면 인터넷 장명소에서 이름 짓는 방법은 요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서로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곡획, 주역, 한글, 광미, 육수, 업승, 신살, 팔교, 구공, 대수, 자획자는 장목, 필정 성명학 등 다양한 성명 이론이 있으니까 최소한 10개 한자 수리 성명으로 100점이 나오고 기타 성명학으로 10개 정도 성명 이상으로 지으면은 좋은 이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은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일반 제 회원은 2개 성명학으로, 그 다음에 특별 회원은 총 7개 성명으로 감정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특별 회원으로 돼서 한번 감정을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무료 이사 결혼 개업 택일은 카페 게시판 해드리는데 특별 회원만 무료로 가고 있습니다. 자, 신생아 장명개명 사중합 택일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한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집의 전화번호라든지 상호, 집 주소, 공장, 가게, 사물 주소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가람이노문의 장명 철학관 원장님께서 무료 전화 상담한다 그러니까 연락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백수정각 수맥 처방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수맥감정원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장명철원입니다. 지금 이제 박씨 여자 이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지난번 시간에 설명을 해드린 내용입니다.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상으로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좋은 이름을 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짓는 이제 방법에는 이제 다양한 주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여부를 설명해 드렸고, 순차적으로 뭐 곡획, 주역, 대수, 실증, 자획자, 운행, 팔격, 신살 성명학 순으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박유준이라는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건 지난번 시간에 설명한 내용이니까 지난번 동영상을 이제 보시면 좀 되겠고요. 그래서 박유진이라는 이름은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상으로 문제가 있는 이름이라고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박유진이라는 이름을 곡획 장명법으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주장이 있어서 설사 이제 박유진이라는 이름이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상으로는 좋지 않다 그래도 다른 성명학으로는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일단은 좋지 않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혹시 이제 곡획 성명학으로 여러분 이름을 지시는 경우에는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 100점짜리 이름을 짓고 거기에 곡획 성명학으로 좋은 이름을 지시면 되겠습니다. 곡획 성명학을 이제 질 때는 선천수하고 곡획을 이제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선천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필액으로서 한자 우리가 획수를 좀 말하고, 곡획이라고 하는 것은 꺾어진 획수, 구부러진 획수까지 포함한 획수를 말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에서 수리 획수를 계산할 때는 이제 원획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곡획 장명법에서는 선천수 즉 한자 획수하고 곡획수 구부러진 획수를 기준으로 이름의 기lum을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천수 필액은 6획이고요, 후천수는 6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자는 이제 필액은 8획이고 후천수는 10획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자는 이제 필액은 이제 12획이고 후천수는 12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필액 획수는 26획이 되겠고 후천수 곡획 획수는 이제 30획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박윤희의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에 태어난 기회생이 박윤희 좋은지 안 좋은지를 평가하는 방법은
기해년의 선천생수는 이제 30이 돼요. 30이 됩니다. 그래서 출생 연도마다 선천생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천생수 도표는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뒤져보거나 곡희액 성묘학 책을 사보면은 그 선천생수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박이 이제 12액이에요. 여기 박이 12액, 6하고 6을 합치니까 자 유는 18액입니다. 8액하고 10액을 합친 거죠. 지는 26액이 됩니다. 필액이 12액이고 곡객수가 14액이 되니까 26액이 되겠죠. 그럼 다 합치면은 88액이 나오는데 88액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구중단계 아선절삽 위지일품 수학사해 금전유어 부지천석 양리천리 경동일세라. 많은 것 가운데서 붉은 개수나무이니 먼저 남보다 출세하는 격이니 지위가 일품이니 손으로 사회를 잡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좋은 이름 구조가 이제 되기 때문에 뭐 금전유어 금전에 너무 여유가 있어서 부가 천속에 이루고 양이 천리 본인 위세가 천리에 떨치고 경동일세라 세상에서 크게 경천동자를 이루는 인물이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해년 선천생수 박윤이라는 이름은 이 한자를 만약에 쓰는 경우에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죠. 이 2020년생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경자는 선천생수는 44가 돼요. 그 다음에 박이 12액이고 유가 18액이고 진이 26액이 되니까 이제 100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쁘게 되겠고요. 자, 정윤년 2017년에 태어난 사람이 이제 박윤의 이름을 쓰는 경우에 정윤년 선천생수는 42가 되고 박이 12가 되고 유가 18이 되고 진이 26액이 되니까 이제 98액으로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1년생 신유생은 81년생 신유 선천생수는 35고 박이 10이고 유가 18이고 진이 26액이 되니까 이제 91액으로 좋게 작용을 합니다. 91액을 한번 풀이를 해보면은 일찍이 청운에 오르는 지위가 일품까지 오르르다. 말도 잘하고 모든 일에 능히 처리하도다. 재물이 계속 쌓고새 천석이 부를 이루다. 이름자가 이와 같이 좋으니 사방의 이름을 떨치도다. 그래서 이게 출생 같은 한자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출생 연도에 따라서 길과 흉이 교차되는 것이 곡핵 성명법, 곡핵 장명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곡핵으로 혹시 이름을 짓는 경우에는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으로 100점짜리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곡핵 성묘학으로도 좋은 이름을 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현재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제 전화번호라든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 그다음에 뭐 상호, 집주소, 공장, 가게, 사무실소가 궁금하신 저분은 가람 이름은 장명 철학관 원장님한테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번호는 이제 주소, 상호는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저 무료 전화 상담한다니까 먼저 문자를 먼저 주시고 연락을 해보시기 바라고, 뭐 백순각이나 수맥 처방 궁금하신 분들도 대한수맥감정원에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현재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좋은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무료 이사 결혼 개업 대기는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는데, 무료 이사 결혼 개업 대기는 특별 회원만 무료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이름풀이도 일반제 회원은 2개의 성명학으로, 그 다음에 이제 특별 회원은 총 7개의 성명학으로 무료 감정하고 있으니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생아 장명개명 사중합 태길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장명 철학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증 성명학으로 박윤의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짓는 방법에는 이제 다양한 주장이 있다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 그 다음에 곡핵,
광미 주역 성명학, 그다음에 이제 신사 성명학 등으로 이제 좋은 자안전의 기록을 이제 평가를 해드렸고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박유지라는 이름이 실증 성명으로 좋은 자안전의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짓는 방법에는 아주 다양하게 많은 주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실증 성명학도 그런 성명학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상으로 무조건 100점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증 성명학으로 좋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증 성명학은 이제 선천수는 피력으로 계산하고 후천수는 이제 곡획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기해년 정묘일에 태어난 이제 사람이고요. 우리가 수리획수를 따지는 건 피력, 곡획 말고 이제 원획이라는 게 있죠. 원획은 이제 성명학 획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피력은 이제 한자 획수입니다. 한자 획수. 곡획은 곡획이고요. 그래서 실증 성명학으로 이름의 기능을 평가하는 주장은 피력과 곡획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은 이제 선천이 육획이, 곡획이 육획이고, 유가 선천이 피력이 8핵이고 후천이 10핵이 되겠고요. 진은 선천이 피력이 12핵이고 곡획이 14 해당이 돼서 총 획수가 26획이고 곡획 총 획수는 30획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평생운을 한번 보면은요, 평생운은 필격, 필획수 총획수가 아까 26획이라고 했어요. 이걸 이제 8로 나누면 이제 택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직격은 이제 첫 번째 이름획수 8획과 두 번째 이름획수 12획, 합치면 20획이 되는데, 이걸 8로 나누면 이제 4, 진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주역계상으로는 이제 택례수계가 되는데요. 진을 기준 해가지고 연지 해당, 아까 이제 기해년생이라 그랬으니까 해수는 이제 공에 해당이 되고, 월지 묘목은 육계에 해당이 돼서 좋지 않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박유자 이름이 한자 수리 성명학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실증 성명학으로 평생운을 따져봐도 문제가 있는 이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년운은 필획수 총획수는 이제 26획이고요. 곡획 총획수는 이제 30획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택계고, 이거는 30을 6으로 나누게 되면 이제 간계가 해당이 됩니다. 동요는 26획 30획이니까 2호가 동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택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택수 공계가 되는데, 동요가 2호가 동요하니까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변계는 택지체계, 원래 꾀상은 좋지 않은데 동요 변육계는 택지체계가 되어서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택계가 2이고 합계가 6이니까 인을 기준해 가지고 연지 해수는 이제 왕에 해당이 돼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이 아니고 이제 장생에 해당되네요. 장생에 해당돼서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증 성명학으로 박윤의 이름을 이제 풀이하는 이제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장년과 중년, 초년과 장년은 지면관계상 생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름 짓는 방법을 지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양한 주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한자 수리 성명학으로는 무조건 100점이 나와야 되겠고, 기타 이제 수십 가지 성명학 이론이 있으니까 이 가운데서 10개 정도 좋으면은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제 전화번호라든지, 그다음에 상호, 집 주소, 가게, 공장, 사물 주소가 좋은지 안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가라미로 장명 철학관 원장님한테 문의를 해보시면 무료 상담한다 그러고요. 수맥 처방, 백종가 궁금하신 분들은 대한수맥 감정원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료 이름풀이, 현재 사용어가 이름이 좋은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이사교련 개업택일은 특별 회원만
특별회원만 무료로 상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생아 장명계명 사주궁합 태길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장명 철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민영이라는 이름을 이제 신살성명학으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민영이라는 이름을 쭉 감정을 하고 있는, 좋은지 안 좋은지 이제 감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 이제 곡획 성명학, 주역 곡획, 대수, 이제 실증, 자획 자운행 성명학, 이제 팔격 성명학으로 이제 풀을 좀 해드렸고, 이번 시간에 이제 신살 성명학으로 이민영이라는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감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상으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에 이민영이라는 이름을 한자 수리 성명학과 이제 다른 성명학으로 쭉 풀이를 해드렸으니까 다른 성명학으로 궁금한 사항은 지난번 동영상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2018년 무술년생 병호일에 태어난 사람을 이민영이라고 한번 풀이를 해보죠. 그 다음에 칠액, 이가 민자가 11액이고 영자가 이제 9액이 되거든요. 리는 이제 화하화가 되고, 그러니까 이 신살성명학에서는 이제 육수장명법인데요. 이 시성을 이제 화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는 이제 수화가 되겠고, 영은 토토가 돼서 지지오행으로 바꾸게 되면 이제 오호가 되고, 민자는 자오가 되고, 영자는 이제 술술이 됩니다. 그래서 간지로 병호, 이모, 무술이 돼서 그 다음에 육친제 관계로 이렇게 풀어오게 되면은 재가 있는데, 재가 현무가 돼서 이렇게 좋지는 않네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본 좌우충이라는 게 있어요. 오호 이렇게 좌우충, 그러니까 리하고 민자하고 이렇게 좌우충이 좀 일어나고 있고, 민자도 좌우충이 일어나고 있어서 물론 오수랍으로 잡아주고 있다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좌우충이 이렇게 있는 것은 바람스럽지 않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사주로 바꿔요. 리민영이라는 이름은 사주로 바꾸게 되면은 연주는 이제 무술이 되고, 그다음에 월주는 태어난 연도가 이제 무술이 되고, 일주는 이제 이모가 되겠고요. 시주는 이제 병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명 사주 자체에 이제 좌우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좌우충을 이루고 있어서 좋지 않은 이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명 사주 이밀간을 기준해 가지고 압록이나 금여성이나 문창성이나 천을균이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좋지 않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주가 이제 병일간이라고 했는데, 병일간을 기준해 가지고 압록이나 금여성, 문창성, 천을균이 하나도 없는 이름이 나쁩니다. 육수상으로는 이제 재물운세가 현무로 좀 나쁘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역계상으로 뭐 풀을 하게 되면은 주역계상으로는 활해소학계가 되겠고, 뭐 사주상으로 이제 식신, 재성, 관성이 이제 좋은 구조가 되는데, 특히 이제 재성이 약한데 육수상으로 재성이 청류 해당되기 때문에, 또 관성도 등사로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주역계상으로는 좋게 작용을 합니다만은, 이 성명 사주 자체에 압록, 금여성, 문창성, 천을균이 없고 충을 좌우충을 이루고 있다 보기 때문에 이민영이라는 이름은 이제 신살성명, 육수장명법으로 아주 좋지 않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사주에도 이 불용한자가 또 들어가 있고, 아까 이제 민조팔 민자는 이제 불용한자고, 그 다음에 해엄칠 영자도 이제 불용한자입니다. 그러니까 해엄칠 영자도 불용한자고, 그 다음에 수리상으로도 이가 7에, 그 다음에 민이 11에, 영이 이제 9액이 돼서 작년 초년 운세가 20획으로 나쁘고, 그 다음에 이제 말년 운세가 27액으로 나쁘기 때문에 수리상으로 나쁘거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이제 사주상으로 금수기운이 나쁜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살 성묘학으로 봤을 때 사주에도 안 맞고
수리도 맞지 않고 불용환자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충을 이루고 있고 성명사주에 충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명사주 임일간을 기준해 가지고 또 사주에 이제 병일간을 기준해 가지고 금요성, 암록, 금요성, 문창성, 천을귀인도 하나도 없는 이름이 되기 때문에 이민혁이라는 한자 이름, 병술년에 태어난 사람이 명호일생이 이민영, 이민영이라는 이름을 이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쁜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신살성명학으로 이민영이라는 이름을 한번 풀이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제 전화번호, 상호, 집주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가람이로 문세 장명철학관 원장님한테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집가게 수맥공장 수맥처방, 병정 처방은 대한수맥감정원에 한번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고요. 무료 이사 결혼 대기를 이제 특별 회원만 무료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생아 장명계명 사중합 태길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장명 철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박유지라는 이름에 대해서 다양한 성묘학으로 기륭을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번 시간에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으로 풀어드렸고, 주역, 곡해, 대수, 실증, 자획자운행 성묘학, 신살 성묘학으로 이제 풀을 해드렸는데, 이번 시간은 이제 팔격 성묘학으로 박유진의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짓는 이제 가장적인 기본적인 사항은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자, 지난번 시간에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으로 박유진의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평가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사항은 지난번 동영상을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박유준이라는 이름을 이제 사용하고 있을 때 기해년생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내공 육수육치는 이제 지명관계상 좀 생략을 했고요. 자, 박은 이제 수목이 되겠고, 유는 토토가 되겠고, 지는 이제 금화가 되네요. 그래서 돼지띠를 기해년 돼지띠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형이 되고 손이 되고 유는 이제 관간이 되겠고, 부는 이제 지는 부가 되고 이게 재가 됩니다. 그다음에 육수를 붙이게 되면은 제가 등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관이 청룡이 되겠고, 주작이 이제 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천운과 이제 후천운세를 말하는데, 선천운세는 이제 20세까지 운을 말하고, 후천운세는 20세의 운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격은 이제 육획이 돼서 기축이 되겠고요. 인격 형제운은 이제 신유가 돼서 팔획이 돼서, 그리고 형제운은 이제 신유가 되겠고 팔획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직격, 이거는 15액으로 이제 무진이 되겠습니다. 후천에 이제 청격은 이제 7액이 되니까 경신이 되겠고, 자, 인격은 이제 본명궁인데 14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격은 이제 병호 23액, 총격 자녀호는 29액으로서 임자가 되겠고, 외격은 16액으로서 기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천격을 보시면 청격과 그 다음에 인격과 직격은 상생이 돼요. 토생격은 또 진유합이 되고, 유축합이 되고 진유합이 되니까 선천우는 그래도 좋은 편이에요. 기본적으로들 상생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좋은 편이 되는데, 이제 인격을 기준해서 보면은, 물론 이제 이 기축은 이제 상생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화극금이 되죠. 그래서 청격과 남자는 이제 모친을 말하고 여자는 아버지를 말하는데,
박유진이 여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버지하고는 이제 인연이 없는 그런 이제 이름이 되겠고, 엄마하고는 인연이 있네요. 어쨌든 사유축 이렇게 삼합이 들어가고 또 화생토가 되니까 뭐 형제하고도 사유축 합이 되니까 박유진이라는 이름이 이분을 이름을 쓰는 사람이 형제가 있을 때 형제 자매하고 관계는 수리도 좋으니까 삼합이 되니까 좋게 작용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처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렸을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말해요. 남자친구를 말하는데 여자 수리도 좋고 여자친구 근데 남자친구의 관계는 화생토 이렇게 상생이 되니까 이 아이가 뭐 10세에서 20세까지 어떤 남자 인연을 만났을 때 그 남자친구와 관계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 30세까지 운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부모하고 관계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관계는 화극금 상극이 돼 사신형이 되거든요. 사신형도 되고 상극이 돼서 원만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되겠고요. 제일 문제는 이제 본면궁이 14역이 돼요. 본면궁이 14역이 돼서 수리상으로 아주 좋지 않습니다. 본면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본인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본인 수리가 14역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이름은 기본적으로 본면궁 자체 수리가 나쁘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사람의 배우자 관계는 뭐 같은 기운이니까 무난하고, 뭐 자녀와 관계는 좀 멀리 떨어져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뭐 관이라는 모습 꼭 자녀가 아니더라도 임자라고 하는 것이 여기 두 개가 좌우충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본인 기준에 가지고 뭐 배우자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29액으로 좋고 있어서 다른 부분은 좀 다 좋은 측면을 갖고 있어요. 잠이 원진되는 것도 아쉽고 좌우충되는 것도 약간 아쉽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본인과 비교했을 때는 수리도 괜찮고 뭐 문제가 없는 이름인데 본인 자체가 14액으로 문제가 있어서 수리가 나쁘기 때문에 이 이름은 문제가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짓는 이제 방법에는 다양한 이론이 있다 그러는데, 한자 수리 성명학으로 무조건 좋은 이름을 줘야 되고요. 기타 성명학도 가능하면 고려해서 총 한 10개 정도 이상 좋은 이름을 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고 이미 좋은지 안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 게시판에 이렇게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이사, 결혼, 개업 되기를 이제 특별 회원만 무료 상담하고 있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장명 사중합 태길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장명 철학원입니다. 자, 이름을 짓는 이제 방법에는 다양한 주장이 있다고 계속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박유진이라는 이름을 다양한 성명학으로 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한자사주 수리 성명학, 주역 성명학, 곡해, 대수 성명학, 실증 성명학, 그다음에 이제 신살 성명학으로 이제 설명해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액자운행 성명학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 짓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방법은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이다. 그래서 한자 사주로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고려된다고 설명해 드리는데요. 그 박유진의 이름을 지난 시간에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상으로 이제 감정해 드린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지난번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해생 2019년생 이나 1959년 기해생 박윤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을 때 자액자운행 성명학으로는 과연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울류자의 자액자운행은 자수오행이고 나아갈 진자의 자액자운행은 사화오행입니다. 여기서 자액자운오행과 자원오행
자원오행은 전혀 다른 성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도울류자의 자획자원오행은 자수오행이고 나아갈 진짜의 자역조는 사오행이라고 이렇게 이제 한번 올려놨더니 도울류자는 화고 나아갈 진짜는 토인데 무슨 얘기하고 있냐고 답변을 달아놓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본인이 아는 수준만큼만 우리가 이제 보는 거니까 그분이 도울류자가 자원오행상 화고 나아갈 진짜가 토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자원오행상으로 그분은 말씀하신 거고 본인이 알고 있는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답변한 거니까 여기서 오늘 또 이렇게 다시는 분은 없겠죠. 이게 계속 자획자원오행은 계속 제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울유자의 자획자원오행은 자수오행인데 요 연지가 해수오행이에요. 해수오행과 해자니까 충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이름이 됩니다. 자, 도울유자의 자획자원오행은 자수오행으로 생년 해수오행과 원진도 되잖아요. 이거 자수의 원진은 이제 자미가 돼야 되는데 해수니까 이게 만약에 진토가 되면 진의 원진이 돼야 되는데 진토가 아니니까 여기 해수하고 충이 되려면 사화가 돼야 되는데 그건 충이 되지 않으니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도울유자의 자획자원오행 자수오행이고요. 나아갈 진짜의 자획자원오행 사오오행으로 이건 또 충이나 원진이 되지 않으므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년지지와 첫 번째 이름이 고장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도울유자는 이제 자수오행이니까 고장이 될 수는 없겠죠. 요제 들어가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름 획수에 따른 생년지 천가종록과 상충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유자는 이제 팔액이죠. 8번째는 이제 병화에 해당이 좀 돼요. 그래서 병화의 종록은 사회호에 해당이 되는데 도울유자는 자수호행에 대해 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좋은 일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이게 이제 한자 사주 수리성묘와 박유준의 이름이 한자 사주 수리성묘학으로는 나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이게 이제 자획자원오행으로 보면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럼 어떤 게 맞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게 아니고요. 일단 한자 사주 수리성묘학은 무조건 100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질 때 요 한자 사주 수리성묘학으로는 이게 이제 무조건 100점이 돼야 돼요. 여기서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나쁜 겁니다. 불용 한자가 들어가 있다든지 뭐 사주에 안 맞는 수리가 틀리다든지 획수명이 안 맞는다든지 분파가 된다든지 부모나 본인사 충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문제가 나쁜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100점이 나왔을 때 한자 수리 성묘로 100점이 나왔을 때 이렇게 좀 다양한 성묘학 이론이 좀 있으니까 한 10개 정도 이상 좋은 이름을 지면은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름의 전화번호, 그 다음에 상호, 집주소, 공장, 사무소가 좋은지 안 좋은지 무료 전화 상담하니까 가람이로무 장명철학관 원장님한테 한번 전화를 걸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맥 처방, 백종과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대한수맥감정원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이름풀이 궁금하신 분들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질문해 보시기 바라고요. 무료 이사, 결혼, 개업, 퇴직은 역시 마찬가지로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실 때 특별 회원만 무료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무료 이름풀이 역시 마찬가지야. 일반제 회원은 2개의 성묘학으로만 감정하고 있고 특별 회원은 총 7개의 성묘학으로 이제 감정하고 있는데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으로 감정하는 것은 아주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그것을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은 무조건 포함해서 2개, 7개의 성묘학으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생아 장명, 계명 사중합 태길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